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빌런들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주인공이 힘을 키워 가장 강력한 악을 무찌르고 평화를 되찾는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몇몇 최종 보스들은 주인공은 물론 그 누가 와도 절대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놔서 시청자들의 어이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역대 최강의 최종 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사의 유노는 미래일기에 등장하는 히로인 중 한 명입니다. 이 애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일기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데스매치를 벌여서 최후의 살아남은 사람이 신이 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노는 초반까지만 해도 탈인간급의 신체 능력과 명석한 두뇌를 이용해서 자신이 짝사랑하는 주인공 주변을 맴돌며 주인공에게 닥치는 각종 고난과 역경을 싹 정리해주는 조력자 역할로 등장했습니다. 未来日記は武器であると同時に弱点なの。日記は所有者そのものだから。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닫혀가는 엘리베이터 문을 힘으로 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각종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특공대를 전부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략도, 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청력에 민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 점을 역이용해서 가짜 적과 진짜 적을 구별하기도 했고,耳がいいね。 방울토마토에 독을 넣었을 때는 씻기 전과 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서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내기도 했는데요. このトマト重さが違うよ。 이런 미친 피지컬과 능력 덕분에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적들은 유노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하고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주인공을 인질 삼아서 발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관광을 당하기도 하였죠. 이렇게만 보면 진짜 최고의 히로인이 아닐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녀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리의식이 없는 최악의 살인마이자 주인공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는 얀데레라는 점인데요. 유노는 주인공만 무사하다면 주인공의 베프가 죽던 무고한 시민이 죽던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 때문에 주인공 일행은 물론 빌런들마저도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주인공을 위한다는 이유로 최종 보스의 자리에 올라 신의 힘으로 등장인물들을 압박하기도 했는데, 신의 힘이 없어도 넘사벽으로 강하지만 신의 힘이 있다면 어떨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 당시 주인공 일행은 유노와 맞서 싸우기는커녕 그녀를 피해 도망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주인공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게 된 결과 자기 대신 주인공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私はここに残る。どうして言ったでしょ。させないよ。そういう未来だもの。 이러한 그녀의 모습 덕분에 최고의 히로인이자 최악의 히로인으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키류인 라교는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인 혼너지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그녀는 섬유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외계 생명체, 생명섬유를 이용해서 지구를 뒤덮어 전 세계를 정복하려던 캐릭터로 등장했는데요. 라교는 작중 최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짝 후려쳤을 뿐인데 공기를 압축시켜서 크레이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주인공과 주변 캐릭터들을 완력으로 압도할 수 있고 재생력도 미친 듯이 뛰어나서 심장이 뚫려도 아무렇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는 목이 잘려도 재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首の糸一本つながっていれば私の肉体は再生できる 뿐만 아니라 착용하면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원초의 생명섬유로 만든 강력한 옷, 신라 컷게츠를 입었을 때에는 모든 생명섬유를 통제해서 주인공 일행의 능력을 없애며 최종 보스로서의 위험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의 라교는 생명섬유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도검 가위로도 데미지를 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조차 각성한 주인공이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라교의 계획을 막긴 했지만 계획만 막았을 뿐 직접 쓰러뜨리지는 못했는데요. 다행히도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허망함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지만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 덕분인지 이 보스는 시청자들에게 그 무슨 수를 써도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최악의 보스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아베노 세이메이는 쌍성의 음향사에 등장하는 세계관 최강의 음향사입니다.
이 캐릭터는 1000년 전 인간을 해치는 부정이라는 괴물이 인간의 불길한 마음에서 탄생한다고 생각해서 음의 기운을 빨아먹는 나무를 지하에 심고 1000년 동안 잠들었다가 깨어나던 캐릭터였는데요. 그러나 다시 깨어났을 때 음의 기가 너무 강대해져서 세계가 위험에 처하자 평화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인류의 감정을 없애 컨트롤한다는 미친 짓을 벌이며 최종 보스로서 등장하던 캐릭터였습니다. 세이메이는 최강의 음향사인 만큼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주인공 중 한 명인 엠마도 로크로를 이용해 인간들의 주력을 전부 흡수한 뒤 민간인들을 돌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째 하는 짓이 빌런과 다를 바 없지만 세이메이는 아무튼 이 모든 것은 다 평화를 위해서다 라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세계를 들쑤셨는데요. 그런 그를 막기 위해서 현시대 최강의 음향사라고 불리는 츠치미카도 아리마가 사형마를 소환해서 그를 공격했지만 같은 술법으로 더 강한 사형마를 소환해 역광광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 이후 전개는 주인공은 물론이고 모든 등장인물들을 거의 일방적으로 농락하는 모습만 보였는데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주인공들을 보며 아직 인간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100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고 말한 뒤 스스로 잠들게 됩니다. 蜜は放たれず世界は変わらなかった。その全ての始まりとなった君たちの出会いは大いなる天の意志かもしれませんね。まだわずかながら人間に期待せよということでしょう。もう1000年待つことにします。 참고로 원작에서 등장하는 세이메이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성인 남성으로 등장해서 팬들의 아쉬움을 사게 되었다고 하네요. 샤먼킹의 최종 보스인 아사쿠라 하오는 주인공 아사쿠라 요우의 쌍둥이 형으로 1000년 동안 환생을 반복해온 캐릭터입니다. 환생이나 회귀물을 보면 이전 경험을 토대로 전보다 더 강해지는 주인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걸 1000년 동안이나 반복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지만 벨붕을 일으킬 정도로 완전 강력하게 되겠죠? 이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들과는 차원이 다른 넘사벽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오는 최상위 5대 원소 정령 중 하나인 스피릿 오브 파이어라는 사형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사형마는 샤먼킹 내 최강의 정령 중 하나로 뼈는 물론 살과 영혼까지도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불꽃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라면 불속성만 다뤄야 하지만 하오의 음양 오행술이 합쳐져서 모든 속성들을 사용하는 미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五芒星この地球を構成する木、火、土、金、水5つの木のつながりなんだね。 이 힘으로 지구의 신을 뽑는 대회인 샤먼 파이트에서 대천사를 사형마로 부리는 팀 하나를 혼자서 전멸시킨 것은 물론이고 팀원 중 한 명이 자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하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샤먼 파이트가 진행되는 패치섬에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사형마를 갑옷처럼 두른 뒤 단신으로 열척의 전함들을 가라앉히기도 했고 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타락천사 아자젤이 나타났을 때에는 데미지를 입기는커녕 아자젤을 압도적으로 털어버리기도 했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샤먼킹의 자리에 오른 뒤에는 샤먼킹만이 다룰 수 있는 사형마 그레이트 스피리츠를 사용해서 태양의 플레이어를 끌어와 공격하거나 블랙홀을 사용하면서 그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절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강했으면 작중에서 주인공 일행에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을 정도였죠. 그러나 히로인인 쿄우야마 안나가 하오의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와 설득을 시키면서 겨우겨우 인류 멸망을 보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하오는 너무 강력한 나머지 주인공이 최종 보스를 물리치는 모습은 고사하고 계획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리크리에이터즈는 창작물 속 가상의 캐릭터들이 모종의 이유로 현실 속에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캐릭터들은 일정 이상의 대중이 납득 가능한 설정의 힘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메카물에 나오는 캐릭터는 메카닉 계열 능력만 사용 가능하고 마법소녀물에 나오는 캐릭터는 마법소녀 능력만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온갖 사기적인 능력을 남발하던 캐릭터가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알타이르입니다.
알타이르는 특정 작품의 2차 창작 캐릭터로 그녀의 창조주가 설정을 완성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공식적인 설정이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렇다 보니 팬들이 만든 동인 설정들이 조금이라도 인기를 얻게 되면 공식 설정으로 받아들여져서 해당 능력을 쓸 수 있었던 벨붕 캐릭터였는데요. 이 때문에 정말 사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오죽했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기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래 예지로 주인공 일행의 작전을 파악하거나 인과를 바꿔서 상대의 공격을 반사시키기도 했으며 ホロプシコ第14学章因果天変 다른 캐릭터가 사용하는 로봇을 복제해서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거나 기술 한 번으로 상대를 소멸시켜버리는 등 등장할 때마다 사기적인 능력들을 그 어떤 리스크도 없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君はまだ世の力を正しく理解していないようだね。世の持つホロプシトンの力を教えて差し上げよう。 심지어 주인공 일행이 새로운 설정을 추가해 파워업을 하자 파워업했던 일들을 전부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일행은 최후의 방법으로 그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를 만들어 죽였지만 역으로 몸을 빼앗아서 부활하는 미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리우스のはずか? 결국 주인공은 그 어떠한 공격으로도 알티아르를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녀의 창작자 시마자키 세츠나의 이야기를 창작물로 만든 후 알티아르를 그 속에 가두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장면이 그동안 버려놓은 난장판과 온갖 악행을 전혀 수습하지 않고 혼자만 행복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고 합니다. 롱맨 에그제 시리즈에 등장하는 듀오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넷네비로 잘못된 네트워크의 진화를 바로잡기 위해 설계된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처음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자체적으로 진화를 거듭한 결과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서 자신을 만들었던 창조주들이 잘못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자신의 행성을 멸망시켜버리려던 최악의 캐릭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역시 잘못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지구로 온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人類の欲望と憎悪は地球上にアステロイドを蔓延させ結果人類は自ら地球の最後を早めた。お前たち抹殺さ。 작중에서 보여준 그의 힘은 신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누군가가 혜성에 접근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추적해 직접적인 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의 에너지를 전부 흡수할 수 있을 뿐더러 인류 최고의 전력이라고 언급되는 넷네비와 인간이 융합한 존재, 크로스 퓨전 사용자 13명이 한꺼번에 덤볐음에도 불구하고 일격에 쓰러뜨리는 괴랄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시간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 듀오의 혜성을 30년 전 지구로 보낸 뒤 폭파시켜서 지구를 멸망시키고 현대의 지구는 타임 패러독스로 소멸시키는 미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죽 강했으면 주인공 일행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죠. 나중에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투를 멈췄는데요. なぜそうまでして人間をかばう。人間が好きだからだ。ネット君は親友だから。 이때 그가 떠나게 되면서 이미 멸망시켰던 지구를 순식간에 복구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플레이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인공조차 쓰러뜨리지 못했던 최종 보스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최종 보스가 너무 약해도 문제이지만 너무 강해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최종 보스가 가장 충격적이셨나요?